네, 안녕하세요. 리그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분데스리가 입문용처럼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적 시장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분데스리가 키 포인트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EPL 기준으로 보면 안 되긴 하겠습니다. EPL하고 K리그 보신 분들이면 알다시피 K리그랑 K리그가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그만의 그 세계관이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오늘 영상을 좀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이적 시장 관련된 거 볼 건데 일단 프랑크푸르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초 센터백을 잘 팔았고요. 아인트라흐트 같은 경우에는 스텝업을 계속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50+의 정책 때문에 갑자기 팀이 VH가 너무 힘든 구조긴 하거든요. 아인트라흐트는 뭐 유로파 우승을 뚜로 굉장히 가파르게 좋은 선수를 잘 영입하고 있죠. 뭐 스킬이라든지 휴고 라르선, 이번에 칸 우주 선수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고 알레라든지 루카 요비치, 뭐 콜로무아니, 이번에 뭐 파초 선수까지 선수도 잘 판매하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팀이 클럽 레코드가 2천만 유로 넘기 힘들긴 하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프랑크푸르트도 뭐 클럽 레코드가 2,200만 유로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영입을 했고 저번 시즌 에케티케도 영입했는데 아마 올 시즌 중요한 포인트는 에케티케 선수일 것 같아요. 이 키가 큰데 불구하고 스킬도 굉장히 좋고 마무리 능력까지도 가진 게 너무 툴이 많습니다. 아직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200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트란트도 굉장히 눈여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영입은 안 되긴 했지만 우리가 영입했던 뭐 그로스 선수도 아이트란트랑 링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 뛰었던 로베르토 선수도 그렇고 린데로프 선수도 링크가 됐었고 클럽의 체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감독까지만 조금 좋은 시너지가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트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로컬 팬들은 도르트문트랑 아이트란트 프랑크푸르트랑 굉장히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좋게 말하면 좀 열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울트라스가 좀 광적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나폴리랑 챔피언스리그 원정 때 깽판 친 적도 있을 정도로 좀 울트라스들이 그거를 다 포함하도록 굉장히 열정적인 거는 맞고 그냥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다음 팀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가르트인데 이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토 이렇게 뿐만 아니라 기라시, 안토 이탈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린 선수 중점으로 프리시즌을 준비했었는데 일본부터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일본은 시즌 중이었고 슈투트가르트는 프리시즌인데 불구하고 많이 이탈하기도 했고 하지만 굉장히 프레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5대2 그 다음에 교토상가도 5대3 라리가 팀 빌바오 상대로 4대0을 이겼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너무나 보여줬고 운다프 선수도 결국에는 완전 이적을 시킨 것도 그나마 좋은 포인트 고 챔피언스에 나간 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데비로비치를 기라이 선수 대신에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과연 더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크리스 필리도 바이아웃 조항이 있긴 했지만 지키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 샤보 선수 켈른의 샤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가능성 굉장히 있는 세바스찬 헤네스 감독이 너무 좋은 퀄리티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선수층으로 봤을 때는 7회만 해도 굉장히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이라 보여지긴 하거든요. 7회 안에만 들어도 프리시즌도 그렇고 세바스찬 헤네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미네는 얘기할 건데요. 미네는 이선 라인에 굉장히 링크가 굉장히 많았죠. 극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장 핫한 모습 보였던 레버쿠젠의 비르치가 링크가 있었고 다음에 중반까지는 사비 시몬스가 계속해서 라이프치히랑 경쟁이 있었지만 결국 라이프치히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윙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리세 이번 영입을 했죠. 대신에 두의 선수도 파리 생제만 가긴 했지만은 거의 미네에 올 뻔할 정도로 이선 라인에 굉장히 막셀벨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결국에는 올리세만 영입했긴 했지만은 굉장히 좋은 영입들 잘했고 특히 고질 쪽이 문제였던 6번 롤 자리를 주앙 팔리냐 선수를 결국에는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콤파니 감독도 MG 감독이다 보니까 거기서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보일지가 가장 관건이긴 할 거고요. 뭐 레알 마드리드 우승을 시켰던 안첼로티 감독도 굉장히 미네에서도 고전을 했었고 나기스만 감독이 미네에 있을 때도 가장 언급되는 부분이 선수 장악을 분명히 성공했냐가 계속해서 프레셔가 있었거든요, 언론에서. 그래서 콤파니 감독이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프리시즌 초반까지는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막세벨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리빌딩을 잘 구축했습니다. 감독직을 굉장히 구하는데 미네는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하지만 빠르게 잘 콤파니 감독 데려오고 거기서 걸맞는 선수들도 잘 데려왔다고 보여지고 일단 주목해야 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란쿤다 선수가 굉장히 프리시즌 때는 어린 선수한테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뭐 스타시치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레버쿠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저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빅클럽들이 MG 감독들이 출연을 빨리 부추겼죠. 일단은 레버쿠젠 선수 웬만한 주축 선수는 다 지키는데 성공했고요. 이에 더해서 일단 윙이랑 스트라이커 포지션 가능한 테리어 선수를 일단은 2천만 유로에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렉스 가르시아나 아니면 발론시아 선수를 센터백에 발론시아 선수를 영입했지만은 일단 미들이 과포화예요. 거의 안드리 선수까지도 일단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저번 시즌 팔라시우스랑 안드리 선수가 조금 로테이션식을 많이 돌렸는데 불구하고 가르시아 선수를 지로나에 데려오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센터 미드필더가 얼마나 지금 전술의 핵심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일단은 레버쿠젠이 프리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경기력이 아직 덜 올라오긴 했어요. 슈퍼컵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몸이 완벽히 올라온 모습 안 보였기 때문에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초반에 승점을 많이 안 까먹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선수층은 워낙 두텁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된 포인트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도론트문트입니다. 일단 도론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적 시장 선수 영입 들어온 선수만 보기만 하면은 가장 분데스리가에서 인상적인 영입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미넨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은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영입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걱정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역시 MG 감독 중 한 명인 누리사인이 분데스리가 강팀 중에서는 MG 감독 중에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긴 해요. 뭐 터키에서는 잠시 감독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콤파니 감독보다도 감독직이라든지 좀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띵금포로 4대0으로 진 경기가 2경기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뭐 한 3부 리그 팀 상대로 비공식 대회에서 졌고, 그 다음에 태국팀 상대로 물론 그 시차 차이가 있긴 했지만 4대0은 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뜬금없이 패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은 저희가 누리사인의 가능성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기대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또 저는 뭐 선수 다 영입 좋긴 하지만은 뭐 기라이 선수, 그 다음에 양쿤 공격적인 풀백 양쿤토 라이트백을 영입한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라 보여지고, 특히 그로 선수 너무 좋은 영입이고 다 좋은 영입이긴 합니다. 안톤 선수, 막스 바이어도 그렇고. 하지만은 기존 선수들이랑 베일이 감싸진 누리사인이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지가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돌문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뭐 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 얘기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인데 라이프치히는 영입 자체는 리빌딩이 굉장히 너무 어린 선수 위주로 진행돼 있기도 했습니다. 우에다오 선수는 2006년생이고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폴포가 어린 시절을 본 것 같은 그런 재능이어서. 그리고 누사 선수도 굉장히 어린 윙어인데 다소 너무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리비딩은 중점이 되는 포인트고, 일단은 리그 경쟁, 우승 경쟁보다는 리비딩이 중점을 포인트인 것 같아서 성적은 다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사비 시머스를 다시 재임대를 성공한 거는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올모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 조금 잡아줬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뭐 이번 시즌 다니 올무도 그렇고 예전에 자비처, 은쿠쿠, 우파메카노 중축이 되거나 아니면 핫한 선수 다 많이 나왔기도 했고, 그리고 마르코 로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는 그냥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약간은 이업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플랜 B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번 시즌 우승팀 레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레알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레알이 거의 떨어질 뻔했거든요. 하지만 2시즌 전에 16강전에 맨시티 상대로는 뭐 7대0으로 갑자기 뜬금포로 치고, 그냥 리그에서도 이런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업앤다운이 있고 선수 리비딩 기간이기 때문에 선수층은 좋긴 하지만은 정비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 요소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에 일단 호펜하임, 막스 바이어 선수가 나간 자리에 홀로체 선수를 데려오는데 성공했고요. 그게 나름 호펜하임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볼프스부르크도 나름 돈을 쓴 모습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적 규모가 굉장히 적어서 다 2천만 유로 이내고요. 그 외의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유로 거의 미만인 이적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은 팀이기도 하고 이적 규모도 500만 유로 거의 이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제외했고요. 주목할 만한 선수도 상대적으로 안 보여서 일단 제외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분데스리가 소식을 할 예정이어서 분데스리가 팬이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질 분들은 좀 제 영상도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